설탕은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요? 문종은 왜 울면서 설탕을 어머니 영전에 바쳤을까요? 뉴슈가와 신화당은 새로운 설탕일까요? 흑백 라디오 9편은 설탕과 사카린에 대한 지난 이야기입니다. 설탕의 기원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8,000년 전에 동남아시아에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사탕수수액을 식용하였고, 지금과 같은 정제된 설탕이 만들어진 것은 1세기경 인도였습니다. 설탕을 가리키는 슈가란 말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 사카라입니다. 아랍을 거쳐 인도의 설탕을 만난 유럽은 단숨에 그 달콤한 맛에 빠져듭니다. 설탕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16세기 초부터 포르투갈인과 네덜란드인들은 남미에서 사탕수수 재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농장의 일손이 모자라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동원합니다. 평화롭게 야자수 아래서 살던 아프리카 흑인들은 노예상들에게 끌려와 사탕수수를 기르게 되죠. 사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은 북미의 목화밭보다 중남미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혹사당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달콤한 설탕의 이면에는 악명 높았던 삼강무역의 그늘과 참혹한 노예들의 신랄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설탕을 만났을까요? 사탕이라고도 불린 설탕은 고려시대부터 들어오나 중국이나 유구국, 오키나와 일본 등을 통해 수입되어 귀한 사치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설탕이 주로 약용으로 소개됩니다. 세종대왕의 정실 소헌왕후가 병을 얻어 설탕을 먹기를 바랬지만 뜻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것은 귀했습니다. 그 아들 문종이 나중에 설탕을 얻게 되어 이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영전에 바쳤다는 이야기가 조선 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50년대까지만 해도 전량 수입되던 설탕은 가격이 만만치 않았죠. 그런 틈새를 노리고 등장한 것이 인공감미제입니다. 설탕의 수백 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면서도 저렴한 인공감미제의 비밀은 사카린에 있었습니다. 사카린을 가공하여 만든 인공감미제로 알약 형태로 된 당원이라는 제품이 있었고, 분말로 된 뉴슈가와 신화당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설탕을 표방하며 등장한 뉴슈가는 포도당 95%와 사카린 나트륨 5%의 성분으로 되어 있었죠. 설탕에 비해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내는데 단맛이 지나쳐 쓴맛을 느끼게 할 정도였죠. 주로 초절임이나 장아찌를 담그는 것처럼 양이 많은 음식을 만들 때 설탕 대용으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사카린은 국회에서도 한바탕 소동을 일으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를 통해 협객으로 알려진 김두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충격적인 해프닝을 벌이며 사카린은 화제에 오릅니다. 대정부 질의에 나선 김두한 의원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강요들에게 사카린 맛을 보라며 미리 준비해온 똥물을 뿌린 사건이죠. 이 소동은 1966년 한국 비료주식회사가 사카린을 밀수한 혐의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경제계의 전설적 인물인 이병철 씨가 전쟁 직후에 남은 고철들을 일본에 팔아 홍콩에서 설탕과 비료를 수입하는 사업적 역량을 발휘합니다. 이병철 씨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량 수입되던 설탕을 생산하기 위해 1953년 제1제당을 세우고 비료 생산을 위해 한국 비료주식회사를 세웁니다. 말썽이 된 사카린은 한국 비료주식회사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사건으로
이병철 씨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고 문제가 된 회사의 지분을 국가에 헌납하였습니다. 이후 삼남이 기업 경영을 맡게 되는 계기가 되어 세계 굴지의 S기업을 이루었으니 과연 사카린이 일으킨 파장은 크다 하겠습니다. 해열제 같은 알약 모양의 당원은 마법을 지닌 약처럼 쓰였습니다. 당시에 양조장에서 술을 담그고 남은 술찌개미들을 사다가 먹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걸 최초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참 신묘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조장에서 술찌개미를 한 몫 사다가 집집마다 나눴는데 비지처럼 생긴 술찌개미는 그냥 먹으면 술 냄새가 나고 써서 당원을 넣어 끓여 먹었지요. 죽처럼 된 그것은 달짝지근하면서도 얼큰한 맛이 났습니다. 술찌개미를 사온 저녁이면 밤에 놀러 나온 아이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몇몇은 술래잡기를 하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인공 감미제의 주성분인 사카린이 발암물질이라는 설로 문제가 되어 기피되었는데 오랜 논란 끝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연구한 결과 사카린의 독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2010년경에는 미국의 환경보호청 EPA에 의해 유해 우려물질 목록에서 제외되었죠. 그 강렬한 단맛을 잊지 못한 나이든 세대들이 찾는 바람에 아직도 가게의 매장에 놓여 있습니다. 설탕이 국내에 생산되며 가격이 저렴해져 설탕은 골목의 노점에도 등장합니다. 설탕을 녹여서 군것질로 파는 장사가 전국의 골목마다 생겨났죠. 대표적인 설탕 군것질로 뽑기와 찍어 먹기가 있습니다. 각설탕이나 흑설탕을 주재료로 국자에 담아 구공탄이 든 화롯불로 녹여 만듭니다. 찍어 먹기는 설탕을 녹여 식용 소다를 넣어 부풀려 국자째로 떠먹는 것이고, 뽑기는 철판에 부어진 설탕물을 여러 모양의 쇠틀로 찍어 모양을 만듭니다. 주로 하트나 스페이드, 별 모양으로 생긴 형틀은 자동차 면허 시험장의 코스처럼 난해한 형상을 지닙니다. 틀에 찍힌 모양을 부러뜨리지 않고 오려내면 한 개를 상으로 줍니다. 잘룩한 스페이드의 부분은 손으로 떼다가 부서지거나 잘라지기 쉽죠. 어린 예술가들은 침을 바른 바늘이나 손톱으로 조심스레 그 모양을 뽑아내야 하는데 10중 8구는 실패하고 말지요. 완성 직전에 잘룩한 스페이드의 목이 부러지기 십상인데 그럴 경우 침을 발라 부러진 부분을 붙이는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수법에 익숙한 뽑기 장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검사를 하는데 속임수가 드러나며 엄청 혼이 났죠. 대개 형이나 누나들이 골목에 숨어서 동생을 시켜 무사히 뽑기 장수의 검사를 통과하는지 지켜보았죠. 후에는 포도당 가루를 각형으로 만든 달고나라는 유사 설탕이 등장하고 녹말가루에 물을 부어 풀처럼 끓여 떠먹는 잼도 인기를 모았죠. 장터에 나가면 수준 높은 설탕 예술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흑설탕을 녹여 철판 위에 공작이나 수탉, 용이나 호랑이를 즉석에서 만듭니다.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국자에 담긴 설탕물로 온갖 기기묘묘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퍼포먼스는 보는 이의 넋을 뺏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시장의 수준 높은 설탕 예술품은 주로 뺑뺑이라 알려진 회전판을 돌려 깃털 달린 다트를 꽂아 얻게 됩니다. 뺑뺑이판은 대부분이 꽝이고 가느다란 선에 꽂힐 확률은 거의 없었죠. 언제나 꽝을 찍어 낙심하다가 모처럼 얻은 세뱃돈을 모아
설탕으로 만든 공작새를 산 적이 있습니다. 늘 바라만 보던 설탕 공작새를 손에 쥐고도 차마 그 멋진 예술 작품을 입에 넣지 못했죠.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다가 문턱에 걸려 그 멋진 공작새의 목이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공작새는 날아가고 방바닥에 산산이 부서진 설탕 조각들을 행여 동생들이 먹을까 싶어 허겁지겁 입에 넣었죠.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7월 24일 토요일에는 유목의 전설 31편, 7월 30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 10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